고영신 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고영신입니다. 이진곤입니다. 이 교수님, 예. 뭐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좋은 일로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전국 곳곳에서 일제 청산, 일제 흔적 지우기 이런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들불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광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번진 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 오래 미뤄뒀던 숙제입니다. 민족 정기 확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제 청산 이 부분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뭐 그 이전부터도 뭐 애국가를 고쳐야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뭐 전국 뭐 학교라든가 또 뭐 각 기관 공공기관 이런 데서도 일제 청산 지우기 경쟁을 벌이듯이 이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건지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야 옳은지 좀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분들은요, 다른 거 모르는데 만약에 일제 문제,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이제 배일 감정, 반일 감정 이런 것을 강조한다든지 일제를 청산하자든지 뭐 이런 화두를 걸었을 때 반대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걸 이제 그렇죠. 믿고 있죠. 그걸 믿고 어떻게 하면 믿고 있는 것까지 좋은데 그걸 말이죠. 믿어가지고 끝없이 그 길로 계속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방된 이후 지금까지 말이죠. 74년이죠. 74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일제 청산이 역사적으로 또 저절로 자연적으로도 해석되어 왔고 또 우리도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습니다. 어느 시대인들 일본 일제 시대로 돌아가자 할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말이죠. 마치 이제까지는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게 과연 옳은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런 일제 청산 작업이 제대로 안 된 것만은 사실이죠. 그 당시 뭐 반민특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성돼서 청산 작업을 일부 벌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조직적인 그런 와해 때 압력이랄까 그런 뭐 공작으로 인해서 반민특위도 뭐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했나요?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곳곳에 뭐 과거의 그런 일제 잔재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일거에 이렇게 지울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잘못하면은 어떤 배타주의, 국수주의 또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갖고 우리나라가 외부에 비칠 때는 마치 뭐 갈라파고 수섬이 아니냐, 이미지상으로도 지금 뭐 글로벌 시대, 개방화 시대에 한국에서는 왜 또 저런 운동이 과거 획기적인 운동이 일어나나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3050에 우리가 뭐 진입했다잖아요. 그게 세계 7번째인가요? 그 정도로 이제는 우리는 말하자면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일제 시대로 아직도 극복을 못해서 3050의 이 선진국화 됐다는 것은 말하자면 뭐냐면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지도적인 그런 국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의식도 그런 수준에 올라가 있어야죠. 지금 우리가 옛날에 어디 가지고 가난할 때 당했던 그 일 가지고 지금 계속 분풀이 하기보다는 아직도 우리보다는 일본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또 이게 국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본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가장 그렇죠. 큰 미래지향적으로 그 길을 해나가는 거. 우리가 그렇죠. 일본을 앞서가는 그게 바로 일제 잔재 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분들이 너무 잘못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배경이 가장 큰 배경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 이거예요. 뭐냐면 일본에 대해서 극단적인 자꾸 감정을 부풀림으로써 우리가 북한은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가 더 중요하다. 민족 통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한반도 하나 되는 걸 싫어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 되기 위한 상대방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필이면 김정은 체제라는 게 문제지. 북한 2,500만 동포 같이 아우르는 거야.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어쨌든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일제 잔재 지우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애국가도 친일 인명사전에 기록된 안익태 씨가 지었다고 해서 애국가도 바꿔야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각 종교제가 주도해서 각 그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있는 교가들 그 중에 그런 친일 인사로 뭐 이렇게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 인사로 이렇게 인식됐던 분들이 지은 교가를 아주 바꾸는 작업이 한창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유명한 저 광주 제1구 같은 데는 그동안 교육부총리를 지냈던 김상무 씨가 총동창회장이 된 것 같아요. 일고 이제 총동창회 회장이 돼가지고 이응렬 작곡가라고 예, 아주 예,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섬지박이라든가 우리 군가 다 모든 성인들이 아는 진짜 사나이 뭐 이런 것도 지으신 분인데 그 이응렬 씨도 이렇게 친일 인사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어서 그 교가를 막 이응렬 씨가 지었기 때문에 바꾸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가 바꾸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고 또 어떤 데서는 뭐 도로명이라든가 도나 시에 또 자기 그 도가 시가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도를 그렇게 홍보하기 위한 노래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각종 동상 시비 또 동상 그리고 시인들 그 시비 세우는 거 이런 것까지도 어쨌든 뭐 친일과 관련된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다 철거하는 작업들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는 일본 제품 그러니까 전범으로 찍혔던 전범으로 이렇게 규정됐던 일본 그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사지 말자. 말하자면 전범 딱지를 붙이자. 말하자면 이런 그 조례안을 올려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우리 자체보다도 한일 관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나 해서 그 점이 난 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지금은 보면 말이죠. 자꾸 뒤로 그다음에 과거로 이렇게 가는 이런 국민 의식을 이렇게 퇴행적으로 만드는 것을 이 정부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에서 이걸 주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승만 전 초대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분의 책, 일본의 그게 뭐 저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인데 일본 그 책에 보면 누구보다도 그분은 반일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이 일본이 미국 하와이 공격하기 이전에 이미 반드시 일본은 미국을 침범할 거다. 이것을 그 책에서 예언하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초기에 내션 빌딩 그 국가 건설 기간, 건립 기간에는 얼마나 취약합니까? 뭐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서 바로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국정 운영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이제 거기 경력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거단 말이죠. 물론 뭐 이승만 대통령 그 집권기에 일본하고 근데 또 우리가 그런 거 보세요. 그 평화선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일본에 대한 고집은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너무 일방적으로 이걸 폄훼하는 이런 식의 의식을 다른 데서도가 아니라 정부 기관이나 이것을 교육기관 같은 데서 이것을 국민들한테 그렇게 자꾸 인식시킬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사회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특히 일본과 관계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잘못하면은 일본 제품에 대한 어떤 뭐 전범 딱지 그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불매운동으로 인식이 되면은 통상마찰도 일본과 뿐만 아니라 통상마찰도 뭐 일어날 건 당연하고 WTO 협정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이 될 소지가 많아요. 예. 특히 뭐 일본과는 최근에 뭐 초계기 갈등, 그 비행기 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그리고 위안부 화해재단 그 또 해산 문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지금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다.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라 할 정도로 지금 악화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우리가 그 길을 하고 일제의 잘못된, 일본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역사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규명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도움도 받고 또 뭐 이렇게 상호 협력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참 지금 그 외교 갈등에 더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데서 너무 좀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요. 그러면서 이 화살을 일본에가 집중시킴으로써, 근데 북한하고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민족끼리 화해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 이런 건 우리의 원수는 일본이다. 네. 이렇게 그럼 모든 군대는 이제 저 어디 쪽에 배치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부 남해안 쪽에 배치합니까? 이 주력은 이제 일본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이게 손실이 크고 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분들이 목적의식이 너무 뚜렷한 것 같아. 왜? 국민들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인권 탄압하는 그 세계 유례 없는 그런 인권 탄압 국가 그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관심을 안 갖도록 그 관심을 일본 쪽으로 이렇게 돌려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와서 이런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냐면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아득한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근대적인 의식이고 그렇죠. 인식이거든요. 근데 그 왜 베네딕트 앤더슨이라고 그 이제 상상의 공동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 민족주의 전문 이 뭐 학자인데 그분 책이 이제 83년도에 나왔던 건데,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이런 책을 써가지고 이제 아주 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분인데, 뭐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 구성 중에 이제 얼마나 많은 외국 사람들 들어와 있습니까? 베트남 그 며느리도 많고, 중국 며느리도 많고, 일본 며느리도 많고 이런데, 이렇게 순혈주의라든지 이런 걸 자꾸 강조해가지고 배타적인 그런 의식을 심어주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정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국가 발전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된다. 이걸 대통령이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잘 아시죠? 예. 이분야말로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적 학자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다 뭐 최장집 교수에 대해서는 상당한 평가와 존경을 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이분이 최근 그 3.1절 100주년과 관련한 그런 그 학술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역사 청산 작업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역사 청산 작업은 관제 민족주의다. 관제 민족주의.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수주의로 나가는 것이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그 여론이라든가 또 학계의 그런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고 관에서 억지로 이렇게 민족주의를 주입시키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 아니냐 해가지고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그 논문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최장집 교수까지도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친일잔재 청산의 작업들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뭐 최 교수뿐만 아니라 그동안 뭐 진보적인 학자들도 최 교수의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른바 진보도
개방적이지 그 사람 폐쇄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보수가 폐쇄적이지. 말하면 옛날에는 이른바 보수가 민족주의적이고 진보는 국제주의적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진보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 고 교수 말씀처럼 갈라파고스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문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것은 서로 이질적인 요인들이 모여서 그것이 충돌하고 또 서로 화합하고 또 섞이고 이름으로써 발전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의식을 말이죠. 완전히 우리 민족 아니고는 우리끼리 아니면 안 된다. 그건 파시즘이나 그럼요. 북한 같은 주체 사상들이 하는 작업들 아닙니까? 예, 그걸 왜 다른 데다 진보를 표방한 현 정부가 그렇게 나가는지 이것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국제사회하고 등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극단적인 이 쇼비니스트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집단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 국제사회도 우리를 보는 시각이 옳지 않겠죠. 저런 나라하고는 어울릴수록 손해다. 저런 나라하고는 교역할수록 손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난 정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또 진보 세력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결국 무산이 됐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거부를 했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했던 것이고 그렇잖아요. 다만 이런 친일잔재 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한일 관계의 그런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뭐 일제로부터 그런 탄압을 받은 역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제 탄압으로 해서 뭐 죽기도 하고 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칫 다룰 경우 상당히 뭐 국내에서 갈등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해외 외국에서도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그러니까 정부청사 뭐죠? 그 중앙청이죠. 청사 그거하고 그때 경무대 본관 그 청와대로도 썼죠. 근데 그걸 이제 그때 다 부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와장 한 장 남기지 말고 다 부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요, 사실은 이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건물은 죽어도 못 보겠다 하시는 분이 옛날에 국회의원 되고 났는데 옛날에 그 일제시대 자기를 가르쳐 줬던 일본 선생님은 또 모셔다가 또 잔치도 열어드리고 그 다음 나중에 대통령 돼서는 그 유족분들을 또 모셔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용서하지만 건물은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의식이 이런 식으로 전도되는 의식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친일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스스로 이제 국민들이 각자가 스스로 거기서 마음에서 비워나가고 일제 잔재를 씻어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하지 정부가 주도하고 교육감이 주도하고 이게 그야말로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언론자유, 표현 자유를 가장 최초로 주장했던 존 밀턴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상은 자유시장. 그래서 모든 사상, 이념들은 자유시장에 내놓은 것처럼 다 제한하고 통제하지 말고 그렇게 자유시장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그 의견들은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자율 조정 기능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는 게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 조정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문제든 어떤 문제들이라도 그걸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 경우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역사를 우리가 잘 잊어서도 안 되지만 역사를 인위적으로 만들려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 일제 청산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뭐 진보적인 인사들 또 뭐 정교조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좀 새로운 어떤 역사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